어머니하고 딸하고 싸울 때도 집 나갔다 아버지는 뭐 그냥 예. 지켜보기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너무 사랑을 좀 갈 데가 없으니까 좀 개나 고양이에 대한 집착으로 그 사랑을 좀 돌린 거 아니냐. 예. 근데 또 개나 고양이도 제대로 또 사랑한 게 아니라 배설물이 막 안 치워가지고 그 관리를 제대로 하는 그러니까 지금 것도 아니에요. 19개월짜리 아들하고 개, 고양이 배설물하고 막 섞여가지고 독일에서 학대한다고 신고까지 나왔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 뭐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 동물에 대한 집착이라는 게 결국에 애정이 교차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게 저런 걸 보면 상당히 사랑하는 거지만 지금 이게 또 재밌는 게 독일에서요. 정유라가 이게 동물 학대죄로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동물 학대죄가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예. 우리나라는 이게 그 동물 보호법 8조에 보면 1년 이하 아주 가벼워요. 예. 그런데 독일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아, 꽤 무겁네요. 우리나라는 사람을 학대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자, 이 보호감독 하에 있는. 근데 미국은 최고 높은데 5년 이하. 이번에 동물을 무자비하게 줄도 5년을 받은 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는 상당히 그 형량이 높고요. 예. 저는 이게 그래서 정유라 씨가 저런 걸 하면서도 또 독일에서는 이게 동물을 학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예. 그리고 저는 이게 그 딸에 대한 집착도요. 저는 이게 그 정유라 씨가 특별하게 뭐 모정이 뛰어나다고는 안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누구나 모정은 다 있어요. 저는 이게 오히려 아들을 가지고 불구속의 어떤 딜을 하는. 왜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번에 교도소 구속만 안 해주면 돌아오겠다. 예. 오히려 이게 아들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협상의 도구로. 협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그 정유라 씨만 모정이 특별하게 강하다. 보통 어머니 다 모정이 있잖아요. 예,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제가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서 변호사님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가 지금 이제 18개월 정도 되면 혼자서도 아이를 볼 수 있어요. 굳이 그렇죠. 부모가 필요 예. 없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그 시설에 가가지고 이 아이는 부모가 돌볼 수가 없다. 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또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독일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은 아이를 거의 돌보지 않았다. 또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새벽 5시에 파티복을 입고 뭐 어딜 갔다 오더라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주변에 돌봐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20살이 넘은 성인이고 또 혼자서도 아이를 잘 돌볼 수 있고 또 도와주는 사람이 주변에 일단 3명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지금 언뜻 이제 거짓말이 나오고 이러는 걸로 봐서는 정신적 또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본인 나름대로 지금 머리를 굉장히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과거에 참 교수님 예전에 이제 정유라 씨가 한 얘기를 보면은 이 아이를 낳으려고 굉장히 좀 여기에도 좀 애착을 보였단 말이에요, 집착을. 그렇죠. 뭐 예. 고3 때죠. 고3 때 이제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 따고 난 뒤에 남자친구들이 신주평 씨하고 이제 사랑을 하면서 그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순실 씨가 이제 신주평 씨가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조폭을 동원해서 떼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딸이 이제 임신까지 했으니까 그걸 갖다가 아마 낙태까지 시키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기에 예.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자신의 아기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메시지를 거기다가 올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그렇죠. SNS 계정에 올릴 정도로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한 그 아마 사랑은 아마 앞서 뭐 우리 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단순한 모정 그 이상의 그런 상당한 애착과 집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이번에도 못 돌아온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아까 제가 이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본인이 정말 아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엄마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엄마인 최순실 씨보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 뭐 그런 생각도 좀 없잖아 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맥상통하려면 집도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동물도 갓난아이가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이 집에 배설물까지 뭐 섞여가지고 엉망으로 지낸다고 보니까 이게 좀 진정성이 의심받는 거예요. 바로 그건데요. 그 아이를 정말 그 사랑하는 엄마들의 경우에 예. 아기 때문에 동물이 이뻐도 동물을 못 키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동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아이는 또 부모 손에 지금 크고 있고 그러니까 그 속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단지 그동안에 그 엄마인 최순실의 행적이라든지 또 딸이 SNS에 올린 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예. 물론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모성 본능이라는 게 있지만 과연 그 모성 본능 때문에 저러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그동안 고생을 안 해봤지만은
그 여러 가지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환경 때문에 저렇게 이제 뒤틀린 어떤 인간성을 이제 형성을 했다면 그 안에서 지금 구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면 예. 그렇게 죄를 진 어머니라 하더라도 자기 엄마에 대한 걱정이 한마디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저는 이게 오늘 그 우리나라 법에 보면요. 교도소에 이제 18개월까지만 교도소에 둘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그 교정본부장님이 선배라가 좀 물어봤어요. 예. 혹시 이게 최순실이하고 정유라하고 딸을 교도소에 19개월인데 두면 안 되느냐? 예. 물론 이제 그 규정 때문에 법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취지가 중요한데요. 그 취지는 이제 19개월부터는 18개월이 넘으면 애 인지력이 생겨서 교도소에서 애를 양육하는 게 애한테 정서가 안 좋다. 그래서 이게 그 18개월 이상 안 되게 법을 해놨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정유라가 지금 덴마크에서 재판하면요. 1, 2년 동안 애하고 교도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애한테 정서상으로 좋겠습니까? 교도소에서 인지 능력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정말 애를 사랑한다면 그러네요. 일단 돌아와서 예. 뭐 여러 가지 저 이모나 다른 사람 키우도록 하든지 그렇게 예. 해야죠. 진짜 아이를 예, 생각을 사랑한다면. 한다면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윤 대표님, 최순실 씨는 유독 정유라에 대해서 거의 뭐 그것도 집착이라고 볼 수 있죠. 학교도 이대도 그렇게 보내고 승마도 거의 강압적으로 타게 하고 이것도 딸의 자식에 대한 집착. 그렇죠. 저 가족이 좀 집착이 다른 집보다 좀 강하고 또 예. 정윤의 전 남편은 전 부인인 최순실 씨한테 꼼짝 못하고 예. 최순실 씨는 또 딸인 정유라 씨 때문에 또 꼼짝 못하고 거기에 또 하고 정유라 씨는 또 지금 또 아들 때문에 또 이렇게 엮여서 이렇게 먹이 사슬처럼 이렇게 엮인 이런 관계인데 예. 그동안에 최순실 씨가 어떻게 보면은 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이번 사태를 몰고 왔고 지금은 아킬레스 건했는데 앞으로는 또 정유라 씨는 또 아킬레스 건뿐만 아니라 카드로 또 자식을 좀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 덴마크 같은 데는 자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가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예. 그래서 계속 좀 활용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 변호사님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18개월 되면은 같이 교도소에 감옥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영화에 나오는 7번 방의 비밀 이거는 사실은 허구라고 봐야죠. 그러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거를 아마 덴마크 사법당국에 자꾸 설명을 하고 해서 계속 그 덴마크에서는 구속이 아니라 구금이니까 예. 거기서 계속 시간을 끌지 않는 전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정 의원님. 제가 이제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제가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그 생각하는 부분은요. 예. 저 최순실은 자식에 대한 애정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컴플렉스, 보상 심리가 작동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알기로는 저 최순실이 정유라뿐만 아니라 전 남편 사이에 아들도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면 그 아들에 대한 모정도 굉장히 지극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본인이 대학을 청강생으로 들어가고 또 어린 나이에 그 박 대통령을 영예 시절에 만나서 그 당시에 이렇게 70년대 말에 같이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진짜 그거야말로 거의 시녀처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에 대한 어떤 삐뚤어진 욕망 같은 것, 그 본인의 보상 심리가 굉장히 그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저런 그 자식에 대한 그 집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뒤에서 훈수를 두고 뭔가 함으로써 예. 자기가 직접 권력가는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그 수렴청정 비슷한 걸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어떤 심리가 작동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아버지인 정윤회 씨의 경우에 모녀지간의 그런 갈등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예. 무관심의 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윤회 같은 경우도 본처와의 사이에 또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자식에 대해서 어떤 애정 표현을 하지 않고 저런 면에서 어떤 거리를 뒀다는 거는 부인의 어떤 그 강한 성격도 있겠지만 그만큼 어떤 자식에 대해서 애정이 덜하기 때문에 저 정유라가 동물을 사랑하고 지금 예. 그 아들에 대해서 마치 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과연 그 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착하는지는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는 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모녀에 관한 일화를 주진우 기자가 좀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옆자리에서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밥을 먹었는데 최순실 씨하고 저기 정유현 씨하고 둘이서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워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뭐 아나무인이고요.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의 전형 그런 엄마와 그런 아주머니와 그런 딸을
보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를 움직인다는 사람의 수준이 저 정도구나.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윤회 씨는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 의원님께 다시 여쭤봐야 되겠네요. 모녀 간에 싸울 수도 있죠. 그런데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운다고. 저거는요, 우리나라에 저런 폐륜은 없습니다. 요새 물론 세상이 극악해지고 예. 많은 폐륜과 관련한 보도가 나오지만 특히 엄마와 딸 관계는요, 그 어느 관계보다도 애틋한데 그 딸이 엄마한테 육두문자를 쓰고 또 예. 엄마도 딸한테, 그러니까 딸이 엄마한테 그럴 때는 엄마가 자식을 키울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노출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짐작케 하는 예. 부분이고요. 저 딸도 불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그냥 평범한 가정의 모녀지간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보기에는 상당히 닮았는데 과연 진정한 모녀지간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굉장히 그 갈등이 아주 그 심하거든요. 예. 물론 저런 모녀지간의 사이가 나쁜 모녀도 있겠지만 저런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도 차 교수님 뭐 어디 집에서 그런 게 아니고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옆 사람을 그렇죠. 다 식당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안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서도 샌다고. 지난번에 덴마크 어디 뭐 식당 가갖고도 또 김치 문제 때문에 그래 난리를 그렇죠. 쳤다는 예,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 모녀가 다 같이 갔어. 근데 사실 뭐 이 지금 그 의혹이긴 합니다만은 최순실 씨 아버지인 최태민 씨도 예. 사실 뭐 독살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예. 그 가게에 좀 둘러싸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독살설 의혹 그 자체만으로도 최순실 씨의 인성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다 모전여전 결국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서 앞에서 뭐 잠깐 지적했지만 정윤회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녀가 싸우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어느 집 말리지도 어느 집 아빠들이나 다 그럴 것 같은데요. 예. 부인하고 딸하고 싸우면은 뭐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만은 모녀간에 또 뭐 욕은 안 합니다만 싸울 때 싸우더라도 또 쇼핑하러 갈 때는 또 손잡고 금방 또 깔깔거리면서 가니까 예. 여자들끼리 오히려 더 친하고 더 싸우기도 하고 또 좀 그런 거 아니냐. 예. 아빠하고 딸하고는 좀 농익은 커피처럼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또 그런 관계가 있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정윤회 씨가 저 관계에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구나.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난 기가 센 부인, 딸 예.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지난번에 정윤회 씨 아버지가 인터뷰 한번 했었잖아요. 그랬죠. 원래 대통령의 정윤회 씨도 측근이었는데 대통령하고 정윤회 씨랑 좀 가까워지니까 최순실 씨가 그걸 질투해가지고 오히려 쫓아내버렸다. 예. 그리고 이혼까지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중에 재산도 뭐 거의 뭐 못 받고 소송했다가 또 취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 정윤회 씨가 나약하고 방관하는 아빠의 상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그 최순실 정윤회의 이혼을 박근혜 대통령이 뭐 권했다라는 그런 설이 얘기가 있는데 나왔죠. 예. 과연 저 사람들이 그러면은 대통령 앞에서도 저런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지, 그리고 지금 저런 성격과 저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의 문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국무총리의 연설문까지도 지금 개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가족의 개인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지금 저 사람들이 바로 국정농단의 주역이고 지금 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저 최순실의 정말 사돈의 8촌까지 그 사업까지도 전부 민원을 들어줄 정도라면 예. 도대체 저게 무슨 관계이며 어떻게 대통령은 저런 사람들과 40년 동안 지인이 돼가지고 미르재단, K재단에 거의 800억에 달하는 자금을 그 모으는데 그 어떤 그 공모라고 지금 표현을 예, 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궁금한 지경이죠. 예. 그래서 뭐 충격이 더한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차 교수님 지금 정윤회 씨가요. 딸이 저렇게 조금 공공에 처했으면 어느 정도 연락도 하고 도움을 줄 만도 한데 그런 보도는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일단 지금 특검에서 정윤회 씨에 대해서 지금 출국 금지는 해놨다고 예. 합니다. 그러나 뭐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윤회 씨는 일체 지금 자신의 그 입장을 드러내놓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제 생각에 지금 소나기가 온다. 그 소나기가 오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지금 피해서 뒷수습을 누군가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유라 씨를 돕는 유력한 조력자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 예. 말 그대로 그 정윤회 씨가 자신의 또 딸이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다면 본인이 나서서 뭔가 입장을 밝히기가 좀 상당히 곤란한 처지가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이 상당히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신의 그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일파만파 계속 번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자기까지 나서서 뭔가 말하기 자체가 끌끄러운 상황.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뭔가 약점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수도 있죠. 뭐 지금 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물론 이혼하고 난 뒤에 상황도 있지만 이혼하기 전에 부부로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이 나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집중적인 질문과 또 이런 관심과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조신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저는 이게 저걸 보면서 저 세 분의 변호인이 다 누굽니까? 이경재 변호사죠. 세 명이 다 이게 이경재 변호사거든요. 예. 저도 이게 변호사지만 변호사라는 건 이게 그 사람의 모든 비밀을 다 알아요. 접견의 모든 비밀이 보장되고 말도 맞추고 정보도 인멸하고 다 할 수 있는 게 변호사거든요. 예. 다른 분들은 이게 다 기록을 하고 녹음을 하지만 변호인은 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이혼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남보다 더 이혼한 보통 원수 뭐 이래 사이가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이 같은 변호사를 쓴다는 건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이게 다른 뭐 있는지 상당히 좀 의문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딸이 SNS에 올린 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예. 물론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모성 본능이라는 게 있지만 과연 그 모성 본능 때문에 저러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그동안 고생을 안 해봤지만은 그 여러 가지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환경 때문에 저렇게 이제 뒤틀린 어떤 인간성을 이제 형성을 했다면 그 안에서 지금 구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면 예. 그렇게 죄를 진 어머니라 하더라도 자기 엄마에 대한 걱정이 한마디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아. 그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저는 이게 오늘 그 우리나라 법에 보면요. 교도소에 이제 18개월까지만 교도소에 둘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그 교정본부장님이 선배라가 좀 물어봤어요. 예. 혹시 이게 최순실이하고 정유라하고 딸을 교도소에 19개월인데 두면 안 되느냐? 예. 물론 이제 그 규정 때문에 법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취지가 중요한데요. 그 취지는 이제 19개월부터는 18개월이 넘으면 애 인지력이 생겨서 교도소에서 애를 양육하는 게 애한테 정서가 안 좋다. 아. 그래서 이게 그 18개월 이상 안 되게 법을 해놨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정유라가 지금 했다는 겁니다. SNS 자신의 그렇죠. SNS 계정에 올릴 정도로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한 그 아마 사랑은 아마 앞서 뭐 우리 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단순한 모정 그 이상의 그런 상당한 애착과 집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이번에도 못 돌아온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아까 제가 이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본인이 정말 아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엄마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엄마인 최순실 씨보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 뭐 그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맥상통하려면 집도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동물도 갓난아이가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이 집에 배설물까지 뭐 섞여가지고 엉망으로 지낸다고 보니까 이게 좀 진정성이 의심받는 거예요. 바로 그건데요. 그 아이를 정말 그 사랑하는 엄마들의 경우에 예. 아기 때문에 동물이 이뻐도 동물을 못 키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동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아이는 또 보모선에 지금 크고 있고 그러니까 그 속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단지 그동안에 그 엄마인 최순실의 행적이라든지 또 예. 새벽 5시에 파티복을 입고 뭐 어딜 갔다 오더라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주변에 돌봐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20살이 넘은 성인이고 또 혼자서도 아이를 잘 돌볼 수 있고 또 도와주는 사람이 주변에 일단 3명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지금 언뜻 이제 거짓말이 나오고 이러는 걸로 봐서는 정신적 또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본인 나름대로 지금 머리를 굉장히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과거에 차 교수님 예전에 이제 정유라 씨가 한 얘기를 보면 이 아이를 낳으려고 굉장히 좀 여기에도 좀 애착을 보였단 말이에요, 집착을. 그렇죠. 뭐 예. 고3 때죠. 고3 때 이제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 따고 난 뒤에 남자친구들이 신주평 씨하고 이제 사랑을 하면서 그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순실 씨가 이제 신주평 씨가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조폭을 동원해서 떼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딸이 이제 임신까지 했으니까 그걸 갖다가 아마 낙태까지 시키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예.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자신의 아기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메시지를 거기다가 어머니하고 딸하고 싸울 때도 집 나갔다 아버지는 뭐 그냥 예. 지켜보기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너무 사랑을 좀 갈 데가 없으니까 좀
개나 고양이에 대한 집착으로 그 사랑을 좀 돌린 거 아니냐. 예. 근데 또 개나 고양이도 제대로 또 사랑한 게 아니라 배설물이 막 안 치워가지고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는 그러니까 지금 것도 안 돼요. 19개월짜리 아들하고 개, 고양이 배설물하고 막 섞여가지고 독일에서 학대한다고 신고까지 나왔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 뭐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 동물에 대한 집착이라는 게 결국에 애정이 교차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게 저런 걸 보면 상당히 사랑하는 거지만 지금 이게 또 재밌는 게 독일에서요. 정유라가 이게 동물 학대죄로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동물 학대죄가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예. 우리나라는 이게 그 동물 보호법 8조에 보면 1년 이하 아주 가벼워요. 예. 그런데 독일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아, 꽤 무겁네요. 우리나라는 사람을 학대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자기 보호 감독 하에 있는. 근데 미국은 최고 높은데 5년 이하. 이번에 동물을 무자백이 줄때 5년을 받은 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는 상당히 그 형량이 높고요. 예. 저는 이게 그래서 정유라 씨가 저런 걸 하면서도 또 독일에서는 이게 동물을 학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예. 그리고 저는 이게 그 딸에 대한 집착도요. 저는 이게 그 정유라 씨가 특별하게 뭐 모정이 뛰어나다는 안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누구나 모정은 다 있어요. 저는 이게 오히려 아들을 가지고 불구속의 어떤 딜을 하는. 왜 아들하고 같이 이번에 교도소 구속만 안 해주면 돌아오겠다. 예. 오히려 이게 아들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협상의 도구로. 협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특별하게 그 정유라 씨만 모정이 특별하게 강하다. 보통 어머니 다 모정이 있잖아요. 예,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제가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서 변호사님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가 지금 이제 18개월 정도 되면 혼자서도 아이를 볼 수 있어요. 굳이 그렇죠. 부모가 필요 예. 없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그 시설에 가가지고 이 아이는 부모가 돌볼 수가 없다. 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또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독일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은 아이를 거의 돌보지 않았다. 또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